예뻐서 아, 가방을 갖기 위해서도 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 디자인 예쁘잖아요. 가방이 예뻐서 약을 먹는다. 아니 가방이 예뻐서 예. 가방 때문에도 약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약지어 갈 때는 하나 주고. 뭐 말이 그렇지 뭐 꼭 뭐 가방 차라리 하나 얻고 가방 하나 사면 되지 뭐 굳이 뭐 아니 약 예쁘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약을 굳이 뭐 하겠냐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야 오가는 말이 곱다 같은 말이라도 그죠? 약이 좋다는 말을 가방이 예뻐서라도 약을 지어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가세요. 네. 맞죠? 그러니까 척하면 삼천리가 돼야 되는 거지. 가방 색깔이 우중충하면은 똑같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안 끌리냐. 근데 응. 우리 사모님 생각에서는 이 가방 색깔이 우중충하면은 안 끌린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화사한 게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화사함이요 피곤함으로 다가온다고. 와야. 어지러워. 아이고 뭐 이렇게 현란하노. 안 그래 예쁘다.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그래, 나는. 그러니까 사모님의 경우에는 다행인 거지. 응. 그래도 이심점심으로 그래도 랜덤으로 제가 가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한테는 와 닿았다. 와닿았다니까 감사한 거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사모님은 다른 가방에 담아도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이거대로 또 좋네요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러니까 감사가 몸에 밴 사람 아까 우리 김상우 쌤하고 밥 먹고 오면서 한 얘기가 예를 들면은 종교적이 따지면은 천국에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근데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요. 내같이 이렇게 실력 있고 열심히 샀으면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않더래. 아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부자는 타고나는 거다. 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친구는 벌써 재벌이 되고도 남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재벌이 안 돼 있더래.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든지 간에 뭐 자기한테 하는 잘 가세요 위로의 말이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김상우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얼굴에 딱 구원받은 자 하면은 전도를 안 해도 되지, 노방 전도를 안 해도 되지만은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당 갈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내 할도리 한다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성공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자를 갖고 태어나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어도 그 당시 학토국단처럼 그걸 했다고. 총원 60, 현재원 59, 결혼 1 이상 무 이거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말을 못해. 왜 못했을까요? 제가 벙어리인가? 말 더듬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 없다? 자신감이 없었다. 항상 뭐예요? 열심히 남한테 끌려가는 삶. 남들이 보여보는 삶에 나는 이건데 나는 내 삶은 이거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남은 나를 100점짜리로 보는데 나는 80점짜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80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100점으로 기대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0점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미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해요?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실수해요. 꼭 틀려요. 저만 틀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 잘해야 안 해요. 말씀 잘하세요. 타고난 것 같아.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아픔에 대한 상처받은 거에 대한 급기, 훈련. 노력.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정말 선생님이 하늘 같았어요. 신 같았다고. 이제는 뭐라고? 이제는 뭐 같아 보인다고? 신이란 어떤 면에서 나를 우리가 어떤 강을 이 강에서 저 강으로 건너는 개념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 물에 빠지면 건너는 순간 물에 들어가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는 존재가 배 같은 존재가 나한테는 뭐라고요? 신이라고. 선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기를 건넜어. 이제 배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네, 또 다시 배 타고 다시 또 올까? 잘 가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내 수준이 여길 때는 저기 있는 사람이요 도저히 넘을지 못하는 넘사벽이지만 어느 순간 뭐요? 저기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가 있는다고. 이게 도전이고 성취고 꿈을 실현하는 거지. 그 의미 속에서는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놈은 어떻게 돼? 죄를 어떻게 끌어내리는 개념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걔가 여기 안 온다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말만 딱 보면 싸가지가 있다 없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지만요.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하던 설교 유튜브 있잖아요. 말하는 거 딱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천상 부흥 강사구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그게 도로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일어나 걷는 게 아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한다고 해서 다 일어나 걷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온다고 해서 여기 온다면 다 나서야지. 여기에 안 온 사람이 못 고치는 거지. 여기에 남창기 한의는 오신 분들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우리 쌤은 몇 시 출발하셨어요? 12시 10분 차. 12시 20분 차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시작이 된 거예요. 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로지 남창규 아니겠어요? 또 궁금한 거지. 보고 싶은 거고. 빨리 가서 예. 침 맞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침을 맞아야지만 그 순간부터 치료가 된다 생각해요. 또 내전 침 맞고 가면은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 아닌 거지. 치료하기 전과 후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에다가 포크를 하나 찍었어. 그럼 사과에 아니에요. 사과지만은 다른 사과다. 똑같은 사과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요? 남차순 어머님한테 다가갔잖아. 다가가는 순간 가슴이 콩쾅콩쾅 거려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거리나 보네. 떨린다. 제가 지금 TV 보니까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살랑살랑 흔드는 가수들 보니까 눈이 동그라진데 뭐. 그 순간 뭐예요? 제 에너지는 젊어진다는 거죠.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이 뭐한테요?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제 눈이 희동그레진다는 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아이고 좋네. 역시 살만해.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단순한 유튜브만 딱 보는 분하고 이 남창기 한의원 대기실에서 딱 제 목소리를 듣는 거하고 제 침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학교 선생님 교탁 바로 앞에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 선생님의 침을 뭐예요? 비 맞듯이 맞아봐야지 선생님의 지식이 지혜가 맺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의 침을 받아 먹어야 돼요. 다른 의미에서는 선생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뭐예요? 딴청을 피우면서 어떻게 선생님의 말이 내 말이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지.
그런 맥락인 거다. 결국은 성공하려면요, 성공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실패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실패한 사람 속에서도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핵심을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나았다. 그 나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 나은 사람들은 어떤 게 성경에도 말씀을 보니기 여인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서석지에 사는 영양의 그 정수영 어르신의 그 사모님, 그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호랑이 굴에도 호랑이 입에도 들어가겠다. 호랑이 입에도 들어가겠다. 근데 그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호랑이 입에도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호랑이 입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야지 나서요? 아닌 거지. 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반은 나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창규가 짜잔 하고 그분 앞에 나타난 거지. 원장님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잘 가셔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서 약 잘 지어드릴게요. 예. 아셨죠? 예, 결국은 뭐 해야 된다? 낫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낫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다 뭐예요? 종교적인 얘기지만은 다 이걸 갖고 오셔야 돼. 빈 그릇을 갖고. 예? 담아 가셔야 돼. 근데 뭐 채워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꽉 차가지고 와가지고 뭐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곱다. 예, 같은 말이라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가방을 고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이 가방을 했는데 그 가치를 뭐예요? 사모님은 알아준다는 거지. 제가 어제 청풍에 태종왕건의 세트장이 되는 거기가 그 환경관리공단 인재개발원 그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명당되는 곳에 제일 환경관리공단이 해줬어요. 부럽기도 하고 제가 돈만 많았으면은 그 땅을 샀을 텐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한 얘기가 제가 이 땅을 예전부터 명당인 줄 알고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하니까 그럼 진작에 사지. 누군 뭐 안 사고 싶었나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가 돈 벌 때까지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 물줄을 하나 잡으면 된다니까. 네? 터가 좋으니까 네. 우리 이거 틀어 갖고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활용하자. 물줄 하나 끌어들이면 된다. 아 물줄을 끌어들. 제가 지금은 끌어들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끌어들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천대유 같은 경우도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투자자를 받은 건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투자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 그릇이 그 당시에는 종지해가지고 종지로 뭐 그 호수를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제가 제 그릇이 다라이였으면은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제 부족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떻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차지하는 거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전망 좋은 거를 그 옆에 보니까 환경 존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 동산이라고 돼 있어. 그 환경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식돼 있는 나무들이 다 고사목이에요. 다 죽었어. 날씨가 추워서도 그렇지만은 물가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그 나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안목이 있다 없다? 그냥 옮겨 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지. 나무가 옮겨 심으면 다 지가 알아서 크는 줄 알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런 좋은 물가가 있다면 자연 친화적으로 뭐요? 그런 하단을 바꾸면 될 텐데 너무 인위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흉물이 돼버린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라는 게 정말 뭐예요? 어떤 게 환경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전히 비환경적이고 친화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태양광은 친화적이다. 그래요?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는 식으로 접근해 버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뭐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남창규 눈에는 그게 거슬림으로 들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남창규 원장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못 알아먹어. 그냥 단순하게 뭐 환경부를 씹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보이지만은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 지금 국무총리가 하시는 말씀이 방역 패스는 차별이 아니다. 근데 누구 눈에는 뭘로 보여요? 남창규 눈에는 차별로 보여. 그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방역을 이유로 백신을 다 맞히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맞으란 얘기지. 맞으란 얘기는 강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뭐예요? 코로나는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백신 패스만 남아 있어요. 백신 패스가 나오는 이유가 뭘 때문에 잘 가셔요? 아니요, 금방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없다. 너 방역 백신 맞았니 안 맞았니? 마스크 썼니 안 썼니로만 바라본다 이거지. 이제는 뭐요? 마스크 안 쓴 놈이 다 뭐예요? 코로나인 거야. 알겠어요. 왜? 코로나는 안 보이니까. 네. 보이는 걸로 얘기해야 돼. 눈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가장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빨갱이를 구분 못 하잖아요. 간첩을 어떻게 구분해? 이제는 다 북한 말씨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스크 쓴 놈, 안 쓴 놈. 백신 패스 맞은 놈, 안 맞은 놈. 웃기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백신 접종자라고 배지를 달아야지만이 인정받는 사회. 이건 어디에? 공산주의라니까. 누가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지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그 말의 의미는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그렇게 단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근데 국회의원이 정말 국회의원 같으면요, 국회의원 배지 안 달아도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걸 알면은. 이해했죠? 네. 자, 또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결국은 치료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자,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았다. 야, 따뜻해. 따뜻하다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춥다는 의미는 뭐예요? 싫다는 의미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치료라는 것은 뭐예요? 어우, 추워. 이게 아니라는 거다.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모든 게 다 치료다.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만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가 네팔에서 왔대. 네팔 며느리인데 아들이 하도 호래비여가지고 또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해가지고 외국 여자, 동남아 여자랑 결혼을 시켰대요. 강제로. 그런데 이 네팔에서는 어떻게 햇빛을 쬐냐니까 거기는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도 비바람이 치는데도 눈이 오는데도 뭐 한다고요? 이게 구들장이 없대요. 침대밖에 없어서 온돌 문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만 되면 아침 해만 뜨면 어디가 있다고? 담벼락 뒤에 양지 바른 데 가서 햇볕 쬐고 있대. 아, 따뜻하다. 그래, 뭐 마냥. 그런데 보니까 네팔에 와서 며느리가 있잖아요. 안방에서 구들장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베란다 가가지고 햇빛 쬐고 있더래. 야, 너 왜 거기서 햇빛 쬐니? 거기서 뭐하니 하니까 햇빛 쬐고 있대. 야, 안방이 따뜻한데 왜 거기서 햇빛 쬐니? 라고 얘기했대요. 거기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뭐예요? 뭘까?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저 정신 못 차린다. 또 내지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유전자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되지만 우선 제가 설명할게요. 시간 관계상. 첫째는 뭐예요? 한국에 와 있어도 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햇빛을 그리워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곳이 뭐라고? 친정 엄마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거지. 그 말은 여기가 행복하다 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시어머니한테 뭐 하고 있다? 구박받고 있다. 구박을 안 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거기가 그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피난처라고. 안방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다. 아무리 바닥이 따뜻해도 내 가슴에 한기를 달래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추운 베란다가 자기한테는 피난처라고. 우리가 울 때 어디가 울어요? 며느리가 안방가 울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서 울잖아. 그 의미는
그 며느리 외국 네팔 여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로지 숨을 수 있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피난처. 피난처는 베란다라는 거지. 그걸 뭘 핑계를 삼아서 햇빛을 핑계 삼아서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뭐요? 그 내면을 이면을 다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거기가 햇빛 쬐다고 야 난 내일부터 나도 거기가 햇빛 쬐야지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추워 죽지 얼어 죽지. 사람마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만약 그 네팔 며느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자초지정이 이러시겠네 하면은 그 네팔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제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된다. 결국은 뭐야? 소통의 개념이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국의 대통령이 황희정성은 뭐라 그래요? 니도 옳다. 니도 옳다 하잖아. 또 내지는 소한테 뭐라 그래? 제 소 말 잘 들어야 하니까 뭐요? 귓속말로 하잖아요. 네. 왜? 소가 듣는다고. 그런데 마치 뭐예요? 한쪽을 일방적인 걸 통일이라고 하면서 강요하잖아요. 가장 민주적인 투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주 투사들은 뭐예요? 반공이나 군사 독재를 욕하지만은 그 말을 다른 의미로 또 뭐예요?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머리에 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뭐가 없다? 인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지. 사랑은 따스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따스함이 느껴질 수 있다면은 야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또 내지는 내가 백신을 맞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 조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맞아주지 뭐 죽더라도 이런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래? 내 기르스가 안 맞아볼게 한번.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지. 그건 뭐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적으로 규정하니까. 상대가 나를 적으로 규정시키는 순간 뭐예요? 나도 상대를 뭘로 해야 돼요?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 괜히 또 언성 높였는데 한 번에 왕창 다 모시려고 뜸을 좀 들인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어떻든 열심히 저도 좋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에너지 다 받지 마시고 조금씩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